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예상 전략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우러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려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에요. HLB생명과 91.23% 수익, 한동화성도 75.87% 수익 챙겨드렸고요. KC도 65.99% 수익, MP 또한 156.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락션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고요. 코롱도 34.5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우상자이엘도 26.8%, 유바이오로직스도 25.59%, 에브리봇도 36.43%, DNA링크도 28.44%, 오픈베이스도 47.35%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JMP, HAB생명과학, 한동화성, 코롱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수익 전략, 그리고 방송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 톡방 입장하셔서 손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귀로 설명 또 들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20% 이상 폭락한 영향으로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18.17포인트 하락한 35,111.1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또 전장보다 111.94포인트 하락한 4,477.44포인트를,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요, 전장보다 538.73포인트 하락한 13,878.8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S&P 지수는 2021년 2월 25일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020년 9월 8일 이후 또 최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해 1월 18일 이후 최대 하락률도 기록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분기 실적과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 등이 시장에 관심을 끌었는데요.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3.6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3.84달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분기 매출은 336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334억 달러를 웃돌게 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1분기 매출이 270억에서 29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301억 5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이날 경기장에서 26%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날 하락률은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은 2,300억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메타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변경 여파로 올해 매출이 10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스냅과 트위터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스냅과 트위터 주가는요, 각각 23%, 5% 이상 하락 마감했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역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스냅은 장 마감 후 첫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인 WTI 가격은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서 지속적인 체크가 요망합니다. 연방 준비 제도의 긴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은 각각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영국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서 긴축 강도를 높였고요.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잉글랜드 은행은요, 이날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섰고요. 영국의 기준금리는 이로써 0.25%에서 0.5%로 인상이 됐습니다. ECB는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하고요.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올해 3월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CPP,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종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2분기부터 일시 확대한 이후에 4분기에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ECB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지속해서 볼 때까지 기준 금리를 현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지난달 29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만 3천 명 감소한 23만 8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4만 5천 명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노동생산성은요, 연율로 6.6%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4.4%를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수조사들은 오늘 저녁이죠, 오늘 밤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2.16포인트 상승한 24.35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물어들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를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HLB 생명과학이 무려 91.23% 수익, 그리고 한남화성은 75.87% 수익, KC도 65.99% 수익, MP도 156.30% 수익,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 챙겨드렸고요. DNA 링크 28.44% 수익, 오픈베이스 47.35% 수익, 에브리버도 36.43%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JMP, J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략주 드리고 있는데요. 미리 입장해서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계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직접 수익도 확인하시면서 저와 같이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 화면에 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문자 보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을 보면 3.74% 하락을 했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을 일단 먼저 보면, 그죠? 중기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계속 그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가 됐던, 그죠? 지지가 됐던 가격대가, 그죠? 지지가 됐던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서 한번 반등 줬다가 이탈 이후에, 그렇죠? 이탈 이후에 반등을 한번 살짝 줬어요. 그죠? 반등을 준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해서, 그렇죠? 하락하는 흐름을 모습을 보였다가 살짝 또 우리가 쉬고 하는 중간에 이렇게 박스로 변동성을 좀 주었죠. 박스로 횡보를 주었다가 재차 급반등이 올라왔습니다. 나섰죠, 그죠? 급반등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14,500 정도의
지지가 됐던, 그죠? 1차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죠? 하락했다가 반등 올라왔다가 다시 깨진 그 가격대인 지지가 됐었던 1차 지지가 됐었던 14,500 정도 이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재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이제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죠?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그죠? 깨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재차 그 자리 맞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죠? 단기적으로 또 5일평 밑에서 마무리가 됐죠. 결과적으로 14,500이 지금 강력한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난번 저가인 13,090 이 정도에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보면 박스의 가능성이 일단 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박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잠시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페이스북 모 기업인 메타 지금 약한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좀 이따 차트도 한번 봐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하락은 마감을 했고, 하락 이후에 반등의 목표치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만큼의 하락을 했어요. 이만큼의 하락을 하고 그 정도의 하프 가격 정도까지 올라왔더라. 그죠? 하프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재차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뭐 당분간은 이렇게 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나올 건데, 횡보 이후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와서 14,500을 뚫어줄지 아니면 재차 저가 이탈을 할지는 3월 달에, 그죠? 3월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 제가 박스를 그어드린 이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금리 인상이 몇 퍼센트가 되고 몇 퍼센트가 되고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상치가 부합이 되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깨질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3월에 FOMC 회의까지는 일단은 나스닥 시장 변동성은 커질 거고, 그렇죠? 변동성이 이미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거고, 추세보다는, 그죠?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으니까 기준을 잡고 보십시오. 휩쓸리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조정이 싸게 내려오는 13,250이나 13,300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저가 하락했을 때 저가가 이탈한다면 포기한다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딱 중간 가격대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하락 이후에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지금 연두색 선이 5일평인데, 그죠? 5일평인데 하락 흐름에서는 이렇게 하락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일평을 넘는 장대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 가격은 14,500대가 있으니까 ETF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돌파되는 모습에서 샀다가, 그죠? 14,500 정도의 가격에서 정리를 하는 전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대응이 가장 좋았던 거고, 만약에 그렇게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약간 또 ETF 레버리지를 사기는 또 약간 애매한 구간이 왔어요. 왜? 종가상으로 봤을 때 또 뭐다? 5일평을 깼고 12평에 누워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바로 전형적인 박스입니다. 그 박스의 중간 가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최대한 손절이 짧은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죠?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삼각을 이렇게 만들면서 돌파가 됐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재차 내려올 때 이제는 이 구간, 그렇죠? 이 구간과 쌍바닥을 이룰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재차 내려오는 구간, 쌍바닥 이 구간 정도에서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13,500 정도와 그 밑에서 분할로 한번 사 보시되 13,090 정도인 이번 저가가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레버리지라든지 그러니까 ETF 레버리지 사실 분들은 그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박스를 그어드리면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좋은 가격대입니다. 왜?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손절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절 자리를 잡는다 생각하고 매수는 그 자리에서 잡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보시면 그죠? 박스 잊지 마십시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에서 여기서 이 정도 오면 한번 반등을 기대하고 사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손절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중기적인 흐름에서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상승 대세가 꺾인 게 맞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약간 박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스 이후에 강력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박스 이후의 흐름은 뭐에 따라 달렸다? 3월 FOMC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달렸다. 그럼 지금 구간과 비슷한 구간은 대략적으로 또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쌍바닥 찍을 여지가 있고요.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절대 쌍바닥을 찍을 여지가 있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인은 이탈 시 손절하다 생각으로 이런 데서 한번 잡아보자. 비슷한 거예요. 그런 구간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동그라미 쳐드렸던 가격대 이렇게 비슷한 구간과 앞에 보여드렸던 차트 좀 줄여서 다시 보여드리면 그죠? 동그라미 구간이 비슷한 구간이다. 이 구간이랑 그렇죠? 이 구간에서의 매수가 비슷한 구간이다. 단 손절자리도 이 자리 전저점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셔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면 그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는데 돌파가 됐어요. 그죠? 매수를 했는데 돌파가 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갈 때 분할로 수익을 챙기셔도 되고 꺾이는 흐름이 없다. 대체 만약에 반등을 14,500을 넘어가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5,500 정도도 목표 잡고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일단 포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락의 흐름은 중기적으로 그죠? 또 인버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단기 저항이 14,500으로 찍혔잖아요. 그럼 만약에 역으로 이제 차트 흐름을 역으로 볼게요. 역으로 보면 지금 14,500이 이런 식으로 그죠? 지지 가격이 되는 거니까 인버스 기준은 인버스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찍히고 재차 이렇게 재차 또 쌍바닥을 이렇게 모습을 기다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반대로 14,500 돌파를 가격으로 잡고 이렇게 14,300이라든지 재차 반등이 올라면 한번 잡아보는 전략으로 반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버스가 하겠다라는 분들 지금 딱 왜냐하면 박스 구간이니까 양쪽 전략이 다 가능해요. 양쪽 전략이 다 가능하니까 내가 중기적인 흐름에서 시장이 하락 흐름이니까 나는 인버스를 볼래요 대표님이라고 하신다면 반등에 한번 그렇죠? 재차 쌍봉 그렇죠? 반대로 보면 쌍봉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쌍봉에서 꺾이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매봉보다는 또 쌍봉 가능성도 있으니까 쌍봉에서 한번 이렇게 매도 내지는 인버스를 잡는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또 매수 저는 그래도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3,500 밑에 13,400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번 싸게 잡는 걸로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확인하고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매 성향에 따라서 그럼 매수는 확인하고 하실 분들은 14,500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하시면 되고요. 또 매도는 요 자리 지난번 저점 깨지는 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으로 지금 금리 인상하게 되면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잡고 14,500 돌파 시에 손절을 하는 전략이 한 7대3 정도로 그죠? 7대3 정도로 오히려 좀 더 유리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구간에서의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추격 매도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에 매도를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인버스를 잡아보시고 14,500 돌파 시에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비중은 현재 시장 흐름은 7대3 이상으로 지금 하락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스닥 흐름 설명을 드렸고요.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으로 넘어가면 S&P 500도 지금 마찬가지죠. 재차 이렇게 수세적인 흐름에서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몇 달간 이어왔던 이 채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이탈한 이후에 지금 이 작은 삼각을 만들고 재차 반등을 했죠. 역시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그죠? 지지가 됐다가 반등이 재차 깨진 가격이 4,600인데 이번에 4,600의 저항을 맞고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또 다시 깔끔하게 보면 4,600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4,600과 4,222 지난번에 그죠? 저가를 이렇게 하는 박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박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보면 연두색이 5위평인데 5위평이 깨졌습니다. 5위평이 물고 나오는 장대봉에 매수를 하라.
매수하실 분들은 확인 매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보면 뭐죠? 매도는 이렇게 보면 오이평이 깨지는 음봉에 매도를 치면 되는 건데 어저께 깨졌습니다. 그럼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또 매도 흐름으로 나왔는데 중기적으로 보자 하니 또 이렇게 살짝 빡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슬슬 무하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럼 아까 나스닥과 같은 비슷한 전략을 해주시면 돼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저는 매도를 치고 싶어요. 인버스를 잡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고점인 4,600 정도가 돌파되는 걸 손절로 잡고 매도를 그리고 인버스를 잡으시면 되고요. 매수는 저 밑에서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이 시장이 만약에 그죠? 이 자리까지 왔다가 반등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수도 보수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매도를 잡았는데, 그래서 인버스를 잡았는데 만약에 깨져 4,222라는 지난번에 저가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인버스와 관련해서 또 중기적으로 여기서 불타기 물 아닙니다. 불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돌려서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를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그러면 뭐다? 그 자리가 그죠? 돌파 이후에 추세선 돌파 이후에 눌림이었다가 재차 돌파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진다면 눌림에 잡고 돌파에 추가 이런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버스 하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자리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다? 이렇게 주봉으로 봐도 점점 꺾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이 거꾸로 보기 지금은 그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슬슬 기존에 올라왔던 추세가 다 무너져서 이렇게 또 재차 옆으로 꺾이려고 하는 거니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빠질 여지가 좀 있으니까 반등의 인버스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S&P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볼 건데요. 다우가 그나마 조금 차트 흐름에서는 괜찮죠. 네, 영향을 덜 받아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네, 다우도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깨졌다가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 선을 거서 수치를 체크를 해드리면 비슷한 구간에 올라왔던 게 35,650 정도, 그죠? 35,650 정도의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깨지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아직 오이평이 깨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겠다.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빠질 거예요. 가장 늦게.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지고, 그쵸? 지금 보셔도 1.45% 빠졌죠. 그 다음에 S&P 500이 2.44, 그리고 나스닥이 3.74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게 다우 지수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WTI, 그죠? 서부 텍사스 원유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때가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에 하락을 한 이후에 그때도 유동성을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급반등해서 올라갔던 게 113달러, 112달러, 그러니까 110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쁘게 한 2, 3년 정도, 그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재차 추세 흐름이 깨지면서, 그렇죠?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월봉상에 횡보를 했었어요. 18, 19년 하다가, 그죠? 팬데믹이 나오면서 6달러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선물 기준. 그리고 지금 다시 9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급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 때까지는 지금 원유는 100달러 내지는 11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를 너무 잡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건 그 이후 한 1, 2년 정도 걸렸지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재차 이런 추세 흐름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걸 또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죠? 10년 전 고점이 11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가격대까지도 재차 올라갈 수 있는 돈이 더 풀렸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지금 상승률만 따지면 6달러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90달러까지. 그때에 30달러에서 100달러 올라온 것보다 지금 6달러에서 90달러 올라온 거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래도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 기타 여러 가지 따져보면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지난번 고점까지도 한번 돌파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목 봐드린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보면 테슬라는 1000달러가 박스예요. 그죠? 1000달러에서 800달러가 박스니까 매수를 굳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800달러 초반에서 한번 기다려보자. 대신 지난번 저가 깨지면 포기를 하시고 또 밑에서 한번 더 기다려보시면 돼요. 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분할 매수를 하시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800달러 깨지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아까 머리를 아프게 했던, 그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26% 실적이 안 좋아서 26% 빠졌는데 매수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죠? 저도 어저께 계속 지켜봤는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거래량도 그죠? 거래량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이제 그죠? 이 종목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차트 흐름을 봤더니 양봉을 뽑아주면서 그죠? 양봉을 뽑아주면서 250달러를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사 보십시오. 250달러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사시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오면 돌파될 때 사시되 손절은 235달러 저가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단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렇죠? 이런 식의 보이면 그때 같이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손절은 꼭 235.740이라는 어제 그렇죠? 어제 저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그죠? 250달러를 넘는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단 메타플랫폼스 아무리 싸졌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부정의 그리고 하락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꼭 하락의 시작에서 이런 종목들 하나가 속칭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페이스북이 사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치기 시작했으니까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양봉이 들어오는 거 보고 거래량 체크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국내 시장 흐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시장 체크하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방송이 되고 있는 중간에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그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린 종목이에요. HLB 생명과학이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농화성도 75.87%, KC도 65.99%, MP도 156.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액션스퀘어도 73.13%, 14%, 그리고 코롱도 34.5%,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25.59%, 에브리봇은 36.43%, 그리고 DNA링크 28.44%, 오픈베이스도 47.4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2의 MP, 제2의 HLB 생명과학, 제2의 에브리봇 저와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이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그리고 당장 변동성 있는 종목들에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톡방에 입장하셔서 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먼저 그러면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706.34포인트로 강하게 출발을 해서 장 초반 2702.78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장 후반 2735.34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 막판 상승폭을 다소 줄인 끝에 2707.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2700선을 회복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으로 가파른 긴축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0.5%포인트 인상설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0.5%포인트의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0.5%의 인상보다는 0.25%의 상승이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폭락세를 보여서 아시아 시간으로 나스닥 지수 선물이 2% 넘게 급락한 영향으로 지수 상단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홍콩, 대만이 휴장을 했고요. 일본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8억, 502억 순매수, 개인은 1350억 순매도,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3217계약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326계약, 165계약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9원 상승한 1206.4원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887.85포인트로 강세 출발해서요. 장 초반 887.02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폭을 점차 키웠고요. 898.37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기록하다가 오전 중에 889선까지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 오후 재차 895선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장 후반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끝에 891.6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등의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수, 기관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19 진단체계 도입 속에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대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에 코로나19 특히 진단키트 관련 테마가 급등을 했고요. 1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및 전기차 테마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95억, 482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693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차트 흐름 체크하기 전에 우려도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도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약조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 건당 100원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란톡 무료방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HLB 생명과학이 무려 91.23%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동화성도 75.87%, KAC도 65.99%, 그리고 MP도 156.3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액션스퀘어도 57.22% 수익이고요. 코롱도 34.52% 수익입니다. 그리고 DNA링크 28.44% 수익, 오픈베이스 47.3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의 방에 입장하셔서요. JMP, HLB 생명과학, 한농화성 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대응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분석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로톡방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김태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화면에 또 QR코드 보이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면 또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카메라 앱 여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제가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3050 정도가 지속적인 저항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중기적으로, 그죠? 그리고 강하게 지지됐던 2900, 그래서 2900이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그어보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작년 8월부터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죠? 박스. 그러다가 11월 말에, 그렇죠? 언더슈팅이 한번 살짝 나온 이후 계속 박스 흐름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그죠? 박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언더 한번 나오고 지속적인 박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1월 달에 하락할 때도 2,900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2,900이 깨지면서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미국 시장의 변곡에서 하락이 오면서 같이 국내 시장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59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반등이 갭으로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600부터 2,590부터 반등이 2,750 정도까지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선물 기준으로 뭐 0.4포인트 약간 상승이다 보니까 크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 시작 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흐름은 2,750, 그렇죠? 아까 미국장도 그랬지만 2,750과 2,590의 이 박스 흐름이 또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있어요. 한번 레벨 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죠? 레벨 다운을 했기 때문에 바로 2,900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죠? 일단은 박스를 좀 더 왔다 갔다 해야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레벨 다운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죠? 레벨 다운을 하게 되면 바로 올라가진 못해요, 그죠?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되고 이번에 좀 세게 빠졌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바로 올라가긴 어렵고 이번에 일단 그래서 2,750을 회복을 하느냐 이 여부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여기다 또 이렇게 박스를 거보면 단계가 이렇게 보여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계단식으로 빠지다 보면 여기서 2,750을 넘어야 그 다음 저항이 2,9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50이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그럼 반대로 2,750이 저항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국내 코스피는 우하향, 그렇죠?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이 자리는, 그죠? 이 자리가 되겠어요. 2017년의 고점이 어떤 자리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한번 지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는 어디? 여기 이 자리까지 2450 정도까지가 한번 밀린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에요. 2460입니다.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2460, 그러니까 이 박스가 터지면 이 정도까지는 또 부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2460이면 이 박스, 그죠? 이 박스가 횡보 이후에 2750이 돌파돼 주면 2900까지 가는 거고, 그죠? 만약에 2590이 깨지면 어디? 2460까지도 갈 수 있는 또 조건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죠? 레버리지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시장이 중요하니까 이번 저점 있죠? 이번 저점, 그러니까 2600 초반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20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000 초반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쌍바닥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시면, 매수는 그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둘러서 잡아서 코스피 레버리지라든지 종목을 잡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박스 횡보 이후에 2750이 돌파되는 걸 보고 그때 잡아도 사실 늦진 않아요. 매수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여지, 내지는 당분간은 박스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코스피 봤으니까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이렇게 좀 줄여서 보면 이번 변곡은 그쵸,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큰 삼각. 큰 삼각이 삼각 수렴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는데 삼각 수렴의 목표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그죠? 얼추 삼각 수렴의 목표치는 왔다라고 볼 수 있죠. 삼각 수렴의 목표치가 왔다. 그리고 오고 지금 올라오는 반등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예요. 일단 900을 강하게 넘지 못했죠. 그렇죠? 일단 900 강하게 넘지 못했고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저항은 950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950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지금 코스닥이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900이 돌파돼서 그러면 950까지도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지러우니까 지우고 다시 보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르셔야 되는 건 뭐? 900을 저항을 잡고 뭐 오늘 넘어갈 수 있지만 일단은 뭐 박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월요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재차 땅바닥을 찍고 돌파되는 걸 보시면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850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 레버리지 잡으실 분들은 그죠?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되는 걸 기대해서 물량을 추가 불타기는 900 돌파 시에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간다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갈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되겠고 공격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박스 흐름으로 보시고 900 돌파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00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야 다시 강력하게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강력한 테마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라든지 그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주도 테마가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 관련 테마들 움직이던 순서 잘 체크를 하시고 그 순서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 노란 톡방에 오시면 그죠? 진단키트 움직이고 다음에 뭐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였던 순서가 있어요. 항상 높아질 때, 그렇죠? 수치가 높아질 때 그렇게 코로나19 관련된 그 감염자 수가 많아질 때마다 올라가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타이머가 첫 번째 다시 진단키트가 움직인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인다? 이렇게 패턴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 톡방에 오시면 그 다음 테마 체크를 해서 미리미리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락 흐름에서의 하락 목표치는 그래서 코스닥은 다 도달을 했다. 단 일단 또 뭐다? 5일평 위쪽에 양봉이 뜨긴 했는데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오늘 미국장이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면 또 박스 900과 835까지 박스가 당분간 될 수도 있고 돌파된다고 한다면 뭐 900이 돌파되면 조금 더 일단 하락이 마무리된 걸로 보이니까 매수를 슬슬 해봐도 되겠다. 일단 코로나 관련 테마가 움직이는데 진단키트가 먼저 움직였고요. 어저께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움직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그죠? 선물을 봅니다. 370, 그죠? 370이 강력한 저항으로 그럼 뭐
347.45와 370이 저항으로 일단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선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봐야 되는 선물은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일봉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패턴, 삼각이 만들어진 이후에, 삼각이 만들어져서 돌파된 이후에 눌림, 그 눌림이 추세선을 깨지지 않는 눌림, 1180원 초반까지 눌림 이후에 재차 또 고점을 높였어요. 1207원. 또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1208원 정도. 아직 그리고 이렇게 돌파가 되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매수에 있어서 해피한 흐름 아니라는 건데요. 일단 매수 쪽에, 그러니까 주식 매수 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려면 다시 내려와주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최소한 다시 1180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시장 흐름을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다시 대표님 때 원달러 환율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시장 상승은 원달러 환율에도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200 돌파해서 계속 1220원까지 간다 그러면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일단 추세적인 흐름에서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식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현금을 조금 더 많이 들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변동성 지수도 한번 보죠. 이번에 그렇죠? 상승 이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뭘 기다려야 되겠냐? 지금 상승 이후에 이런 부분이에요.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이런 구간이다. 그죠? 이런 구간이니까 변곡자리 패턴이 나오면 돌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죠? 돌파. 패턴 돌파. 패턴 돌파. 그죠? 패턴 돌파. 패턴 돌파. 그러니까 그 패턴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재차 패턴이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의 조정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박스로 간다는 얘기는 변동성 지수가 박스로 간다는 얘기는 시장도 박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박스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간단하게 보죠.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 자체도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죠? 패턴이 이렇게 삼각이 이렇게 깨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저항대가 또 이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 76,500원 정도가 또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75,000원에서 어저께 고점 75,000원에서 또 저점 가격대인 이 가격이죠. 71,000원 정도, 71,200원 정도가 박스 흐름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기다려보냐? 72,000원, 73,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72,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쌍바닥 찍고 상승했다 눌렸다 쌍바닥 찍고 돌파되는 걸 체크하고 한번 보시면 되고 추가는 76,000원 돌파되는 거 저항이니까 돌파되는 걸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장 관련된, 포장지, 제지와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되니까요. 그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톡방에서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세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